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취업자가 30만 명이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납득이 안 되죠? 예. 지난해 취업자 수가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는 정부 결과가 최근 발표가 됐는데요. 경기 부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가 직접 만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서 보건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고용을 떠받들이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왠지 좀 공감이 안 돼, 좀 동떨어진 느낌을 갖는 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일자리 쪽 관련해서는 저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2009년 한 10여 년 전에 국가에서 이렇게 직업을 상담해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격증을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3년 가까이 이 노동부에 위탁 사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취업 알선 또 상담 그런 교육들을 현장에서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 취업률, 고용률 좀 유심히 있게 보고 또 현장에 또 일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고용률, 실업률은 좀 예사롭지 않게 좀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이런 발표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현업과 피부로 경험해본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가게로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은 제가 구인 광고를 내지도 않은 광주의 생활정보 시장에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사장님 혹시 직원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광고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지도 않았는데 그런 전화들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제 생활정보 신문에 전화를 했더니 이 서비스 차원에서 광고를 내줬다고 합니다. 무료로. 정작 저는 이 광고를 낸 사실도 없고 직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전화를 오니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여러분 문자 온 거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 문자를 통해서도 그 알바천국 광주에 이쪽 지사를 두고 있는 데서 연락이 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0%에서 30% 정도 할인 쿠폰을 줄 테니까 제발 구인 광고를 좀 내달라. 여기 홍보도 해주고 패키지 형태로 사람 뽑는 데 도움을 주겠으니까 광고를 해라. 근데 정작 저는 알바를 비롯해서 직원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닭갈비 매장은 1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뛰고 있고 저희 다른 매장도 그 직원을 좀 최소화해서 특히나 지금 방학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아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도소매 또 숙박 음식점 이 분야에서도 인력을 많이 줄여서 나홀로 사장님 그 비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정부의 통계 그 고용 통계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712만 명, 전년보다 한 30만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취업자 수가 9만 7천 명이니까 이것보다 무려 이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네요. 이런 결과는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1만 3천 명이 급증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작년 12월 그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12월 통계를 마감하는 12월에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자, 이거는 지난해 11월 종료 예정이었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거죠.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해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밀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쑥 올라가고 통계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산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6만 명, 숙박 음식점에서 6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늘은 게 왜 그러냐면 올해도 자영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과거에 뭐 4대 보험이라든가 혜택이 안 들어서 이 취업자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뭐 15시간 이상 했을 때는 뭐 주휴시간도 있는 데다가 뭐 4대 보험 가입을 또 의무하는 그런 비슷한 법률들이 나오고, 올해는 또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한 달에 뭐 8일 이상 쓰거나 뭐 시간 되면 무조건 일용직 근무자도 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뭐 공문들이 계속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일용직도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고, 그 수치들이 통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알바들이 거기 많이 빠졌다면 지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한 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상승,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게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노인 일자리. 예. 물론 뭐 노인분들 이렇게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리고 알바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있지만, 알바생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작년부터 폐업도 엄청 많아지고 이 사람을 안 뽑는 그런 나홀로 사장님도 늘어나면서 종업원 수는 줄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뭐 알바생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 고용보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면 제조업은 8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정말 정부 입장에서도 뼈아픈,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특히나 대한민국 고용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제조업 일자리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야, 진짜 힘들죠. 이분들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로 발생되냐면, 이 30, 40대들이 한창 일할 때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밀려나고 정리가 되면은 실직자가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가장이 대부분이니까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불안해, 마음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막 조급해지면서 뭐라도 찾아봅니다, 일을.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은 또 녹록하지 않고, 그렇다면 또 소자본 창업 시장에 많이 좀 뛰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 매장들, 가게들이 많이 폐업도 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 사이에는 또 새롭게 창업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마음이 조급하고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고 아이들,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40대, 30, 40대 가장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진짜 이게 자영업 생태계가 진짜 정글처럼 힘든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조급하게 뛰어들 분들은, 자영업들은, 사장님들은 더 힘들죠. 더 힘들어서 또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커피 전문점 주변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커피 전문점, 작년에 봤더니 작년에 문을 닫는 곳이 한 8,000개 정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주변에 커피숍 많은 이유는 뭐냐면, 새로 신규 오픈한 커피점 이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13,000개, 4,000개 정도가 새로 문을 열었고, 문을 닫는 곳은 한 8,000개 정도가 닫았으니까 더 많아진 것도 양쪽으로. 그리고 도소매와 금융보험업도 각각 6만 명, 4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감소폭이 뭐 12,000명으로 제조업은 이제 좀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 참 올해 또 걱정입니다. 올해가 좀 수출이 좀 늘고 좀 내수 경계가 활성화돼야지 이 제조업 취업자도 좀 늘어날 텐데,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도 역대 최고다. 국제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뭐 생산 연령 가능 인구라고 할 수 있죠. 지난해 66.8%, 65살 인구를 분류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9년 이후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자, 연령별로 살펴볼게요. 나이대별. 이 제조업, 도소매, 부진은 이 40대 고용률이 78.4%로 전년 대비해서 0.6% 떨어졌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고용률은 1.4% 올라서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제가 있는 광주 쪽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12월 광주 전남 취업자는 10,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전국의 통계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이 실업자는 광주가 4,000명이 줄었고요. 전남은 4,000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 이유도 이렇게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조, 건설, 도소매 이쪽은 많이 줄었는데, 숙박, 음식, 그리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재정 투입 쪽 일자리는 많이 늘었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고용보험이 이렇게 의무 가입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빠졌던 취업자 숫자가 이번에 이제 정부 통계로 올라간 그런 걸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취업자가 좀 양질 일자리, 좀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뭐 알바 수준의 단기 일자리도 취업자 통계 잡혀서 좀 양만 좀 많아지는, 좀 내실은 없고 양만 많아지는 그런 좀 지적이나 비난을 좀 명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30만 명 돌파했다. 정말 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일인데, 내실을 좀 드러나다 보면은 좀 빈틈이 좀 있어 보이죠. 실제로 이런 통계 발표에 대해서 국민들 또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지방신문에 몇 가지 좀 소개해 준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아침 신문에 네티즌들, 이 뉴스를 본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어떤 의견인지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GMA님, 연령대별 취업자 수도 같이 언급 부탁드립니다. 눈속임 플러스 정권에 충성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그리고 또 SHUT님, 연령대와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같이 공개해라. 그거 없으면 의미 없다. 라고 꼬집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HMU님, 폐지 줍는 노인들도 고용률에 포함하지 라고 말했고요. S901, 취준생 단기 알바와 노령층 단기 알바의 엄청난 증가로 보입니다. 축하합니다. 수치는 좋네요. 자, LEES님, 나라의 재정이 다 파탄나고 회사가 다 망하면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CHSU님, 1분기 경제실적 지표가 엄청 좋게 나올 것입니다. 성과가 눈앞이니 조작질이 확실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고용 수출, 경제 성장률 등 모두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온 거를 좀 캡처한 오늘 이야기들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작년 취업자가 30만 명이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체감하고 느끼는 거는 이와는 좀 반대로 좀 가고 있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양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인 성장에서 이 취업률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